살아오시면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선생님? 부모님?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 공자의 인생 명언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2500년이 지난 지금 노년의 지혜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공자 명언 해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인생 교훈의 시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운 것,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얻은 삶의 깨달음, 그리고 배움의 자세가 노후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합니다. 시니어 인생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께 자기계발과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조용히 권해드립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스승은 누구였습니까?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서 인생을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선생님도 아니었고 부모님도 아니었고 책 속의 위인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길을 걷다 만난 어느 노인의 한마디가 혹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하던 누군가의 뒷모습이 평생 잊히지 않는 가르침이 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2500년 전 공자라는 한 사람이 남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분명히 오늘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삼인행, 필유하사언.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 말은 공자님의 가르침을 담은 논어수리 편에 기록된 인생 명언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명쯤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테니 그 사람에게 배우라는 말이겠지. 맞습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문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중 선한 사람의 것은 가려서 따르고 선하지 않은 사람의 것은 가려서 고친다. 잠시 멈춰 보십시오. 선하지 않은 사람의 것을 보고 나를 고친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좋은 사람에게서만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스승,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어른. 그런 사람을 보고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도 나의 스승입니다. 잘못된 사람도 나의 거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나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 공자 명언이 오늘날에도 인생 명언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공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실패한 사업가에게 배운 것.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금을 털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고 노후도 준비해야 했기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처음 1년은 꽤 잘 됐습니다. 단골도 생기고 저녁마다 자리가 찼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바로 옆자리에 더 크고 더 좋은 식당이 들어섰습니다.
손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일찍 나오고 더 늦게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고치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빚을 안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무너진 채로. 그 후로 한동안 그분은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야, 너 그거 알아? 나도 30대에 한 번 다 날렸어. 근데 그게 나한테 제일 큰 공부였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실패가 공부라는 말. 그분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스스로의 실패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무너졌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인생 교훈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실패한 나 자신이 사실은 가장 솔직한 스승이었다는 것을. 공자 명언이 말하는 것처럼 선하지 않은 것에서 나를 고친다. 실패 속에서 인생 교훈을 얻는다. 그분은 지금 6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망한 식당이 내 인생의 진짜 선생님이었어. 두 번째 이야기 미운 사람에게서 배운 것.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인간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직장 상사였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었습니까? 혹은 평생 이해할 수 없었던 이웃이었습니까?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간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중 15년을 유독 힘든 상사 밑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상사는 아랫사람의 공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양 발표하고 칭찬은 혼자 받고 혼은 부하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분은 그 상사를 진심으로 미워하셨습니다.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출근길이 두렵고 저런 사람이 왜 세상에 있는 건가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상사는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정년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방식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그분은 이상한 감정이 드셨다고 하십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쾌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 그 15년간의 고통이 사실은 삶의 깨달음이었다는 것을. 남의 공을 빼앗지 않겠다. 아랫사람을 무시하지 않겠다. 내 자리가 흔들려도 남을 밟고 올라가지 않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것도 배움이더라고요.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의 것은 가려서 나를 고친다. 미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깊은 인생 교훈을 남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얻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이에게 배운 것. 이번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배움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교단에 서셨던 분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퇴직 후 손자를 보러 딸 집에 자주 들르셨습니다. 손자는 7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뜰에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가 보니 작은 개미 한 마리가 과자 부스러기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그 개미를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방해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눈도 팔지 않고 할아버지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뭘 그리 보고 있어?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개미 혼자잖아요. 근데 포기 안 해요. 그 순간 35년 교단 경력의 그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혼자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노후 인생을 살면서 외롭다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사람들과 멀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두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살 손자가 개미를 보며 한 말 한마디가 그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분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오늘은 아이에게서 배웠다. 공자님 말씀이 맞았다. 어린아이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풍부해도 우리는 언제나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무 말 없는 스승. 마지막 사례는 말 한마디 없이 스승이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고집스럽게 사셨다고 스스로 인정하십니다.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셨고 늘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경험했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경로당 옆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80대 어르신을 만나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말수가 거의 없으셨습니다. 인사를 해도 짧은 고갯짓만 하시고 매일 아침 조용히 나오셔서 묵묵히 흙을 고르고 씨를 심으셨습니다. 비가 와도 더워도 추워도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그 어르신이 그저 심심해서 텃밭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조그만 텃밭에서 상추가 자라고 고추가 열리고 가지가 탐스럽게 익어갔습니다. 어르신은 말없이 그것을 봉투에 담아 경로당 이웃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눈 뒤에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저분은 아무 말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구나.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결과를 내세우지 않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배움의 자세이고 삶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공자 명언이 말씀하는 그 스승은 꼭 강단에 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공자님은 어떤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겸손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 속에 갇히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나는 이미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미 믿는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무시하게 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살면서 쌓아온 경험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대에 배운 방식이 60대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젊은 세대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배움의 자세란 바로 이 열려있음입니다. 내가 이미 많이 알고 있더라도 여전히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삶의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일수록 왜 더 배워야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틀려도 고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후 인생에서는 시간이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 잘 배워야 합니다. 더 잘 가려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게 맞는 것,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남은 삶 동안 계속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자 명언은 단순히 배워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아직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이 인생 명언이 주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겸손과 배움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배우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작은 그릇은 조금만 담겨도 넘칩니다. 하지만 크고 깊은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그릇을 더 크게, 더 깊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시니어 인생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화려한 성공이 아닙니다.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열려 있었던 그 자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공자 명언을 알았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실천 한 번 더 들어보기.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실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들어보십시오. 대답하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 속에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는지. 배움의 자세는 귀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실천 그렇구나라는 말 연습하기. 우리가 가장 쉽게 다치는 순간은 상대의 말에 바로 아니야, 그건 틀렸어라고 반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는 먼저 그렇구나라고 말해보십시오.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선물은 공감입니다. 그리고 공감은 그렇구나에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실천 오늘 만난 사람에게서 하나 배우기.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중 내가 무언가를 배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웃음, 그 사람의 인내심, 그 사람의 친절함. 그것을 마음속에 적어두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인생 교훈이 됩니다. 네 번째 실천 미운 사람을 스승으로 바꾸기.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힘든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처럼 되지 않으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스승이 된 것입니다. 노후 인생에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아이들과 젊은 세대에게 배우기.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종종 느끼시는 어려움 중 하나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새로운 문화. 그것들이 낯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로운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손자, 손녀, 젊은 이웃들. 그들이 사실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 들었으니 모르면 어때라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는 걸 나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자기 개발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기 개발은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배움의 자세를 갖춘 사람에게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긴 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가왔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긴 세월을 한 편의 영화처럼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길, 처음 출근하던 날 아침, 결혼식 날 그 긴장과 설렘,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힘들었던 날들, 눈물이 났던 밤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정식으로 당신의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몇이나 되십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셨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당신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을 다듬었습니다.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도, 당신을 외롭게 했던 사람도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조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당신은 더 단단해졌고, 더 깊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스승을 만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인생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당신만의 삶의 깨달음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책도 당신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자님은 2500년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만나온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스승이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빛나는 인생 명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예상치 못했던 스승이었던 그 사람. 이제 곁에 없는 그 사람. 아직 감사하다는 말을 못한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 인생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배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자 명언 한 구절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실패도 스승이다. 미운 사람도 스승이다. 아이도, 낯선 사람도, 아무 말 없는 이웃도 스승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당신이 만나온 누군가에게 스승이었다. 이것이 공자 명언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 교훈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스승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꼭 유명한 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이어도 됩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니어 인생 이야기가 다른 분들의 삶에 빛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공자 명언, 인생 명언, 철학 이야기, 그리고 노후 인생을 따뜻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듯 길 위에는 언제나 나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길이 쉽든 어렵든 기쁘든 슬프든 그 위에 서 있는 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당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가 삶의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